이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본청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 이 평소에 그 인품이나 능력을 주변에 인정받아 오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 오랜 기간 조사 업무에 또 관여를 해왔고, 이래서 고액자산가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이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그 세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 적임자다, 이렇게 보아서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운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 기재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최근에 이제 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 추가 세수분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렇게 이 지하경제 양성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좀 과도하게 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이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적인 그런 대책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받는 이러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전 이 제도를 충실하게 보완을 해서 충분한 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지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이 세금 감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권에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단체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정경련에 직접 전달을 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전달한 게 2014년 1월 15일인데 15개의 이 보수 단체들 명단과 또 이제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뭐 금액 이런 것까지 적어가지고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이 단체당 한 2억 정도, 총 30억 정도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정경련의 설립 취지나 또 이런 정경련 역시도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또 면세 혜택을 주는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5개의 단체들을 보면 뭐 국민행동본부라든가 어버이연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이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서 네.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공단체가 아닌 경우에 엄정한 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남론 독도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독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갔어요. 예. 직원들 대리시고 한번 가시고.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대부분을 이 조사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의 중수부와 비견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제4국장, 조사국장, 본청조사국장. 그런데 이 납세 지원 업무는 중부청의 납세 지원국장 역임한 게 유일한 것이죠, 대개. 그 외에 그 사무관 시절에 일선 세무서에 여러 세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서울청 조사사국장 시절인 2013년, 14년 사이에 역대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한 세금이 무려 얼마였습니까? 2조 8천억 원. 맞죠? 네, 제가 말 그대로 정확히- 월칙을 올리고 계가를 올린 그런 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저 시중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볼 때도 그렇고 인품이나 실력과 자질 경력 면에서는 손색이 없고 비교적 무난하고 잘된 그런 인사다 하는데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지금 5년 동안 얼마나 소요된지 알고 계십니까? 176조. 그중에 연평균 35조 6조 중에서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얼마를 채우겠다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기억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한 16.6% 연간 5조 9천억.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사통인 우리 한성희 씨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런 여론 하나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 지금 이 새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여기에다가 조사통인 국세청장이 오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이 세금 조사, 다시 말하면 마른 세금,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기업 옥죄기, 이게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국세행정 운영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나 또는 사후검증 이런 것들도 축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고질적 그런 탈루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경호 우리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국세 행정. 난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두는 것이지 수요를 만들어 놓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정을 펼치겠다. 이건 난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리한 계획적인 의도적인 징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원래 지금 세수도 90% 이상이 자발적인 신고납부 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그 모두 발언 중에 제가 이 가장 감동적인 것이 성공적인 세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정치를 이어나가는데요. 지금 국세청장이 차관급이지만은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함께 소위 4대 권력기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 바고요. 그런데 역대 국세청장의 블랙 히스토리, 검은 흑역사를 갖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지적해 볼까요? 1997년에 세풍 사건을 비롯해서 세무조사 청탁, 인사청탁,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정권 실세, 접대 골프, 그 다음에 그림 로비, 수많은 국세청장들이 자리에 물러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표적 세무조사 등의 부당한 명령, 그리고 적법하지 않는 명령이 내려오게 된다면은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는 권력의 칼잡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자신의 소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은 조사 목적 그 세법에 규정한 그런 규정한 그 요인 외에 어떤 목적도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께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본청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 이 평소에 그 인품이나 능력을 주변에 인정받아 오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에는 그 동안에 이제 이 오랜 기간 조사 업무에 또 관여를 해왔고, 이래서 고액자산가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이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중산층 서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그 세정 철학을 실천하는데 적임자다, 이렇게 보아서 임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운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그 정경련에 직접 전달을 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전달한 게 2014년 1월 15일인데 15개의 이 보수 단체들 명단과 또 이제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뭐 금액 이런 것까지 적어가지고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이 단체당 한 2억 정도, 총 30억 정도가 정경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정경련의 설립 취지나 또 이런 그 정경련 역시도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또 면세 혜택을 주는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5개의 단체들을 보면 뭐 국민행동본부라든가 어버이연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이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이 기재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최근에 이제 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 추가 세수분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렇게 이 지하경제 양성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좀 과도하게 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이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적인 그런 대책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받는 이러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전 이 제도를 충실하게 보완을 해서 충분한 이 국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지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이 세금 감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이 소위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권에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단체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써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서 네.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공단체가 아닌 경우에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남을은 독도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독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갔어요. 예. 직원들 데리시고 한번 가시고.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대부분을 이 조사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의 중수부와 비견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제4국장, 조사국장, 본청조사국장. 그런데 이 납세 지원 업무는 중부청의 납세 지원국장 역임한 게 유일한 것이죠, 대개. 그